쇼킹의 제일 최고봉. 쇼킹했어요 이거.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여태까지 21번 대책을 다 보면서 파리 대책, 93 대책 너무 많아서 몰라.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이거인 것 같아. 네. 자, 이번 다주택자 또는 법인 함께 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종전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1에서 3%, 그리고 2주택, 그러니까 한 채 있다가 또 추가 한 채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는 8%, 그리고 3주택, 4주택 이상 법인은 12%.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취득세가 싱가포르처럼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저도 설마 이렇게까지 높을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걸 벤치마킹해서 했다면은 저는 왜 그러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이세는 안 보고 왜 세금만 봐요? 대출은 왜 안 봐요? LTV? 그치. 싱가포르 그렇게 낮게 안 해줄걸요? 싱가포르는 네. 뭐 증여세가 네, 맞아요. 없다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사 선택을 유리한 거대로만 했다면 맞아. 그건 좀 아쉽다.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정부가 기존은 일관되게 그래도 투기수요 억제하고 그렇죠. 실수요자한테 기회를 주자고 한 건데 일단 그거는 저도 어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1주택자는 1에서 3%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은 그냥 다 4%인데 이게 14년도에 이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3% 특례 요건 그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2주택자부터는 8, 12 들어갔다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일반 부동산이 4%니까 2주택이면 4, 2, 8, 3주택이면 4, 3, 12. 그것도 계산이 있네. 아니 계산식이 주제가 있었네. 주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외우기 얼마나 좋으라고. 이 정도 그러네. 배려해 주잖아. 계산식이 있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같은데 어. 그 명확한 시그널을 준 거죠. 실수요자는 살아 괜찮다. 2주택자 이상부터는 나쁜 놈들이다. 투기수요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2주택자들 중에 이제 반발이 이런 거였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이사 가는 경우도 내가 8%냐? 그치. 그거는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1번 집에 살다가 자 우리 1번 집 이제 팔고 짐 싸서 저기 여관방 가자. 2번 집을 구해야 된다. 안 그러잖아요. 그쵸. 일단 2번 집 사고 그리고 이제 잠깐 2주택 돼도 기존 집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게 일시주택 비과세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내가 거주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팔고 잔금까지 한 두세 달인데 그 안에 무조건 구하는 것보다 좀 상위 지역하려면 뭐 괜찮은 매물도 꾸준히 보면서 아 괜찮은 거 나왔다 하면서 내 거 내놓고 이렇게 가면은 진짜 두세 달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센 거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10페이지밖에 안 되고 약간 여담인데 제가 10시, 11시 반 땅 되자마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갔거든요. 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니까 본문 1번 있고 부침 1 있고 Q&A 부침 2라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시간 지나니까 부침 2 말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네도 어려워. 알아요 힘든 거 힘든 거 아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 사항이 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하진 않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7월 중에 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분이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한 2, 3주 걸린대요. 이게 세부적인 게 나오려면.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그 정부가 이게 투기수요 억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어떤 예외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나도 궁금한데 이게 계약 기준이에요, 등기 기준일까?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정리해봐.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우리가 다 물어봐 이거. 원칙은 잔금일이죠. 그렇죠. 내가 취득하거나 매도한 건 잔금일이죠. 잔금일. 근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6월달에 하고 잔금을 8월달에 하는데 중간에 710 대책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치. 그럼 나는 뜻하지 않게 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일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치?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계약서 써야 되고 그치? 계약금은 쏴줘야 돼요. 그치 맞아. 계약금이 계좌이체로 갔다는 가계약하면 안 돼요. 가계약금도 안 가계약 되고. 안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그전 규제도 다 그랬고 그 이번에 취득세 4주택 4%라든가 그런 거 예외도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계약서하고 계약금 지급한 거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 3년 걸리잖아요. 네. 뭐 22년 12월 말까지 그치, 하면은 그치. 종전 규정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종전하고 비슷하게 예외를 둘 거예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취득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지방세.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무조건 같은 세대에 집어넣어 버려요. 30세 미만 자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좋은 삼성전자에 취직을 하고 일정 소득 연봉도 많이 받고 나는 광명에 살고 자녀는 서울로 취직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한 세대로 봐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구실 못하는 걸로 본다는 거지. 아, 그래. 근데 양도세는 달라요. 음. 소득을 벌면은 따로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쵸, 그쵸.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세금 내는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1세대 2주택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8% 들어가요. 8% 12% 들어가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취득세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취득세는 일단 몰랐네. 취득세는 원칙이 주민등록상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하고 실제 같이 사냐 안 사냐 그걸 봐요. 자, 근데 이건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두 개 다르다는 건데 취득세에 있어서 주민등록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분리 같이 살아도 분리만 하면 또 세대 분리가 되죠. 이런 맹점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아까 30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배우자니까. 두 분은 하나니까. 그치. 근데 이 30세 미만 미혼자는 얘가 골 때려. 그런 부분이 있겠네. 얘가 골 때려서 아무리 얘가 실제로 떨어져 살고 있고 세대 분리했다 하더라도 취득세, 행정안전 뭐 이쪽 기준에서 안 받을 게. 그럼 요거 들어가서 8% 12% 받을 수 있어요. 요건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내도 낼 취득세를 4% 그러니까 1세대 4주택 4% 내신 분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4% 8% 12%보다가 4% 보니까 싼 느낌 나죠. 싸지. 이거예요, 바로 규제를 계속 내는 효과가. 그러니까 잘 봐요. 이거 4%도 엄청 세게 받는. 이건 잠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잘 봐요. 우리가 파리 대책 전 단계를 여기로 보고 앞으로 한 1, 2년 후에 규제가 한 25번째 나왔을 때 여기라고 보자고요. 자, 처음에서 바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정부가 의도가 좋지만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치. 자, 근데 잘 봐요. 찔끔찔끔 계속 오잖아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다 삶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몰라 잘. 물 뜨뜻해도 그냥 뜨뜻한가 해. 맞아요. 그러다 적응돼서 어떻게 된다? 죽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오케이. 그러면 계약 기준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금. 근데 요거는 종전 대책으로 봤을 때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 100%는 아니고 맞아. 거의 추정하는 건데 그렇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줄 거다. 정부가.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상식 아닌 게 최근에 6.17 대책 중에서 네. 진짜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2주택자야. 2주택자인데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받았어. 네네. 최근에. 네. 분양권을 계약하고 당연히 비규제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60%인지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중도금 대출 받기 전에 대책이 나왔네. 네네네. 어차피 난 계약금 다 넣었어. 계약서 쓰고.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다주택자한테 굳이 안 해줬죠. 굳이 안 해줘요. 이거 보면 이거 소급 적용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부세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1%에 대해서 제 유튜브도 그렇고 그 기사 보면은 왜 1% 세금 내는 거 걱정하냐 그런 99%가 있는데 그래. 이분들 세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과세하는 그 방식이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나머지 99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비규제 지역에 내가 계약서를 썼을 때 그분도 전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혀 몰랐지.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이번에 다 묶이면서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본인이 관심 갖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방 처음에 나갔을 때 그 했던 영상이 1주택인데 3억 냈습니다. 비과세인데 그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보유만 하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비과세에 대해서 80% 장특공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2019년부터 거주를 해야지 2년 거주 되는 걸로 바뀌는데 이것도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1주택자들은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세금 폭탄은 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야. 세금 폭탄은 너희 같은 2주택, 3주택, 4주택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 손 놔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직방 그 했을 때 첫 영상으로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지금 11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방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완전히. 근데 이제 그 조회수 많이 나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 그 정책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죠. 저게 언제 나한테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진짜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지 내 누가 자신은 해주는 게 내가 아니,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맞아요. 공부해야 되고. 아, 그럼요. 진짜 세금은
좀만 삐걱하면은 네네. 그냥 몇 천 몇 억이 그냥 날아가요. 저도 솔직히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저한테 세금 문의해 주는 게 제일 어려워. 잘못 순수도 딱 난리 나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절대로 저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제 영역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해줘요. 맞아요. 저도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청약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재산세는 이제 패스하고요. 네네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임대 등록 사업자 제도 보완 이것도 말이 너무 많아. 아 이거는 진짜 말하면 끝도 없는데 네. 이게 사실은 보도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네네네. 관계부처 합동 요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토교통부 소관 그게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은 7월 9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보고를 한 거겠죠, 국토교통부에서.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좀 약간 일부 돌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제 보도 자료를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핵심을 해볼게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첫 번째 지자체를 가요. 그러니까 그쵸. 광명이라고 하면 광명시청을 가서 시청을 가지. 주택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광명세무서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렇죠. 문제는 얘들하고 얘들이 바라보는 임대주택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하고 광명세무서가 있으면 뭔가 좀 하나가 컨트롤 타워 돼가지고 좀 이게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인사팀하고 회계팀이 있어요. 둘이 그쵸. 친해 안 친해요? 안 친하지. 안 친하죠. 그럼 얘들도 뭔가 조율해가지고 위해서 야 이렇게 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딱 그 모양이에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 내가 갑니다. 광명시청에서는 4년 아니면 8년을 하래요. 네. 근데 세무서에서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5년 아니면 8년이래요. 자, 둘 다 8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치.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4년짜리고 5년짜리가 충돌이 돼요. 자, 왜 충돌이 되냐면 이 자료를 보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말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부처 합동 말고 국토교통부 소관 자료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국토교통부 보니까 이쪽 광명시청 쪽에 있어요. 광명세무서 쪽에 있어요. 시청 쪽이겠지. 시청 쪽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의무 임대 기간은 4년, 8년인 거예요. 이쪽은 모르겠고 내가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5년 아니면 8년이죠. 자, 4년짜리가 4년 지났으니까 말소를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얘는 말소 되니까 뭐 과태료나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쵸. 여기 5년짜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5년을 내가 만약에 안 지켰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4년 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배 혜택 있죠.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광명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네네. 5년을 안 치웠기 때문에 가지고, 5년을 안 치웠기 때문에 이거 4년만 하고 팔면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는데 그쵸. 그 이제 등록된 임대주택을 다 하고 나머지 거주주택에서 비과세 받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최소 5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말소시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얘 비과세 받은 거 토해내야 돼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건데 다행히 그래도 상식은 통한다고 했잖아요. 네.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7월 중으로 발표해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좀 이 시그널을 빨리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까 우리 취득세처럼 없는 건 좀 아쉽지만 7월 중에 나온다. 좀 기다려봐. 저는 이것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8년짜리를 했어. 2010년 1월 1일 날 등록을 네네. 했다고 칠게요. 그냥 예를 네네. 들어. 그럼 2008년 1월 1일 날까지면 딱 8년이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그냥 말소된다는 거예요? 말소가 되면서 왜 말소가 되냐면 혜택은?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팔아야 돼? 딱 8년 되는 그 날에 네.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 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아까 잘 봐요. 1년 미만 80은 없는 걸로 했다. 근데 70 나왔죠. 짜증나죠 약간. 그치. 자, 주택임대 사업자 이거 또 기억나시죠? 7월 10일 되기 전에 소급 적용 한 해 만에 나왔죠. 근데 소급 적용까지는 안 하겠다 했죠. 안 하겠다 했어. 근데 등록 말소했죠. 그쵸. 이게 약간 소급 적용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4년으로 해놓고 내가 원하는 순간까지는 나는 계속 등록해놓고 적당한 타이밍에 팔려고 했는데 무조건 말소시켜버린 거죠. 그럼 언제 팔아야 돼? 일단은 말소가 돼서 이제 그 등록 해지가 되잖아요. 그럼 일단 보유세가 나가요. 아까 6%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최고 6%. 근데 개인은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죠. 그쵸. 자,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버틸 수 있어. 더 갈 거야. 이 물건은 뭐 서울 어디 지역이니까. 그러면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아니야. 이거 팔아야 돼.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물량이 또 쏟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8년이 딱 지났어. 네. 지나고 안 팔았어. 한 네네네. 5개월 지나서 팔았어.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8년 동안 그 시세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다 인정해줘야 아니면 뱉어내야 돼. 인정은 해주죠. 그 장특공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전체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 중에 8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취득한 거, 등록한 거, 8년 끝나는 거, 나중에 판 거, 이걸 다 기준 시가별로 안분 계산해요. 계산을 못 하겠죠 우리가. 세무사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전체 임대 기간이 보유 기간이 임대 기간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양도세 구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게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 이 부분은 좀 세무사님 해갖고. 당연하죠. 근데 어차피 이걸 내가 컨트롤 못 해요. 왜? 내가 뭐 그걸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내가 임대 기간 할 거냐 말 거냐 못 하잖아요. 맞아. 그건 그냥 내 복불복이고 하늘에 맡기는 거고 그렇게 그냥 가서 맡겨서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이거 8년 경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8년 돼서 판 사람 아무도 14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14년이니까 22년부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10년 하면 그러면은 8년에서 말소시켜 버리면 10년은 장투공 70%인데 네. 아니면 양도세 100% 감면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나올 거예요. 야, 설마 그렇게까지 막 없애지는 않을 거다. 아니야, 또 몰라.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올 겁니다. 예, 설마. 예, 저는 믿어요. 무서워.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제 뭐 그래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거 말할게요. 이 얘기도 있더라고. 네네네. 여기서 네. 임대 등록해서 네네네.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의무 사항을 준수 안 하면은 네네네. 곧바로 말소시켜 곧바로 버린다. 말소시켜 버린다. 네네. 그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아까 우리 말씀했지만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없지. 미안하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 잘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조금 네네. 살짝 기분 나쁩니다. 뭐냐면 잘 네. 보세요.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이라고 되게 파란색으로 강조했죠. 네. 그리고 옆에다가 걱정할까봐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한 채당 30만 원도 면제해줬다 하는데 그치, 이거 별로 그치?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5년이죠. 근데 4년 안 채워도 지금 말소하면은 과태료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광명시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광명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선생님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 뱉어내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5년 안 했기 때문에 8년 안 했기 때문에 광명이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세 중과인데요? 삼주택 중과인데요?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보고 얼씨구나 좋다고 팔았다가 무슨 일이 된다? 망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이런 대책이 나오면 대충 뭐 몇 줄 갖다 퉁 쳐버려. 네네네. 퉁 쳐버리고 막 혼란스러워. 네. 은행에 전화하지, 뭐 국토교통부 맨날 전화 통화 중이지, 뭐 금융이 다 통화 중이지. 그러다가 진짜 온 나라가 카오스야. 그러면서 조금씩 잡히는데 초반에 확 났을 때 급히 행동을 하면 안 돼. 맞아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니 그냥 한 두 줄로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석하라. 요번 대책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 세부적인 걸 원하는데 세부적인 게 없어. 맞아요. 다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이제 어. 빨리 해야 되는 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 세율이 종부세가 6%가 되니까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씩 버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오르신 분들은 이제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은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팔거나 증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등록은 이제 막혔죠.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는 혜택이 없으니까 그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20%니까 62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그쵸, 그럼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증여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정부가 왜 제가 좀 약간 쉬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엄청 빨라요. 네네. 예전 같으면은 약간 살짝 틈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23번째 대책 나올까지 한 1, 2개월 걸려요. 그렇죠. 이거 나오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기사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증여 취득세 바로 올리겠다. 8% 12% 올리겠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그 30세 미만 미혼 자녀 기억나요? 사람 구실 못하는 애? 걔 들어가요. 걔 곧바로 세대학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혹시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일반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 자 근데 정부가 더 빨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팔자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증여하고 파는 거랑 두 개 알아봐서 더 세금 적은 걸로 해야죠. 이게 사실
어떤 이 세법적인 세금에 관해서는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7월 임시국회를 뭐 조속히 해서 예, 예, 예. 지금 뭐 대통령 강조사항이 민생 강조사항이 부동산 네네. 안정인데 지금 뭐 180석으로 인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네네네. 뭐 밀어붙여도 되긴 되는 거니까. 또 이게 사실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어. 다주택자는 지금 현재 뭐 악의축, 적폐 요걸로 몰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공감도 안 되고 또 그 소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저도 좀 이번 대책 보면 하지만 그 부메랑이 그 다음에는 넥스트는 나머지 99%다. 그게 좀 무서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그냥 딱 발표하면 그냥 끝나요.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관없고요. 이제 법 조문을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여기 보도자료 보면은 7월 임시국회를 통과로 뭐 의원 입법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그 또 거대 여당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반반이에요. 빨리 하니까 너희들 하지 마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실제로 통과하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아까 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한 거 막 팔거나 그러다가 그 오히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좋은 아까 말한 증여는 좀 빨리 알아보는 게 좋겠다. 증여 부분은 요런 거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는 거는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또 법인 쪽도 좀 빨리 움직이는 법인 쪽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빨리 움직여야 조금 몇 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내년에 보유세가 확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뭐 해보셔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세입자까지 껴 내 있으면 마음대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남아있는 기간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지. 타이밍이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내년 5월까지 한 번, 두 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막 물건이 많어, 막 쌓여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이런 분이 이제 효자에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한 10년 전에 그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안면도 땅을 한 몇 억을 주고 샀대요. 그게 한 2, 3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분한테 피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 안면도 땅 같은 게 효자에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8억 합산과세. 이참에 퉁치는 거야.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서만 됩니다. 그렇죠. 상계 처리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올해 12월에 팔았는데 토지를 내년 1월에 팔았네? 안 합쳐져. 1개월 차이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을 먼저 팔아야지. 땅을 먼저 팔고 땅을 판 연도에 집을 딱 팔아서 상계 처리 그동안 속썩인 이 녀석이 좀 마지막 효자 역할을 하게끔 차익과 손익을 합쳐갖고 그렇죠. 그래서 속썩인 놈이 있다면은 지금 털어야 된다. 그리고 법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법인은 그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차익하고 손해 해가지고 각 3년도 소득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만약에 내가 털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자면은 갖고 있어서 내가 보유세 더 내느니 좀 시세보다 싸게 해서 던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이고. 그것도 방법. 오늘 제네시스 박님과 이거 지금 뭐 얘기하면서 이제 보답하기 했는데 배고프시죠? 네, 이제 밥 먹어야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지금 늦은 시간까지 네. 30분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거 한 서너 편 나오겠는데 이거. 네, 그게요. 서너 편 나오겠는데 네네. 좋은 얘기 해주면서 이렇게 마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제네시스 박님 곧 책도 나옵니다. 저기 책은 이제 내년에. 내년에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은 이제 최근에 혼란스러워. 지금 최근 나온 게 이제 부동산 절세 책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벌써 그 뒤로 규제가 2번이나 나와서 그래. 이 업데이트는 이제 제거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제가 구독자가 작지만 또 우리 제네시스 박님 유튜브 채널 요즘 뭐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떡상 유튜버라고. 또 우리 세금에 좀 더 관심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제 제네시스 박님 채널로 또 이유 추가해 주시면 세금에 대해서 지금 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구독 추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제가 아시는 거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방송 좋았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안선 TV. 네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